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지금 이제 강성 포장인데요. 아스팔트 포장하고 포장 단면 구조가 조금 이제 상이합니다. 어떻게 상이하고 역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노체가 있고요. 뭐 상분호상, 하분호상 이거는 지금 뭐 옛날에 고전적인 개념이라서 어쨌든 여기에 구별 없이 여기 이제 노상이 있습니다. 자, 흙이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선택증이 있는 거는 이제 같아요. 기능적인 목적에 들어갔고요. 자, 지금 이 슬랩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힘을 누가 받냐면 슬랩이 다 받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힘을 누가 전적으로 받느냐? 콘크리트 슬랩이 힘을 다 받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지금 린 콘크리트 보조기층이나 중간층 또는 뭐 비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뭐 세석 보조기층이나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들어가느냐? 지금 기능적인 목적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놈이 천하장사의 힘을 여기를 다 받는데 여기에 노상에 직접 받기에는 지금 뭐 아까 뭐 환경적인 여러 가지도 있고 동상 문제도 있고 뭐 필터 뭐 요철 정형 문제도 있어요. 선택지이 들어갔고요. 자, 요 부분은 지금 뭐냐면 힘을 받는데 얘가 힘을 균질하게 잘 받도록 지금 이 뭐랄까 균일한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뭐냐면 요 기능적으로 들어간 게 지금 린 기층 또는 이 세석 보조 기층의 역할입니다. 약간 틀리죠. 힘을 얘가 다 받고요. 여기는 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선택층은 아까 아스팔트 포장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마모층도 역시 아스팔트 포장하고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기본적인 층 구조를 본다면 이래요. 자, 맨 위에 마모층이 있고요. 아주 두꺼운 30cm 정도 되는 콘크리트 슬랩이 딱 들어갔고요. 이게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고, 슬랩에 지금 이 바닥이 되는 이 균일한 이 조건, 이 균일한 지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층 또는 뭐가 들어가요? 보조기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능적인 목적에 의해서 선택층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노상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취한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마모층 역시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콘크리트 슬랩이 다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모층 없이 슬랩이 딱 노출되고요. 슬랩이 위에 한 30cm 들어가 있고요. 자, 밑에 흙에다가 바로 놓자니 그래서 여기에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보조기층이 들어가고 노상이 들어가고. 자, 이렇게 포장 단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슬랩이 있고요. 자, 여기에 보조기층이 있어요. 서페이스가 있고요. 자, 여기에 바로 노상이 존재합니다. 여기 콘크리트고요. 여기 자갈층이 있고요. 여기 흙이에요. 자,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포장의 기본적인 단면 형태입니다. 힘을 누가 다 받느냐? 콘크리트 슬랩이 뭐 대부분의 영역, 뭐 전적으로 받는다 이래도 뭐 거의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콘크리트 슬랩이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이제 강성 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콘크리트 포장의 종류가 이제 뭐가 있냐면 묵은 콘크리트 포장, 조인티드 콘크리트 패먼트 JCP 약자로요. 조인티드 레인포스드 그래갖고 철근 콘크리트 포장 JRCP, 컨티뉴스리 연속해서 레인포스 된 거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 CRCP 이렇게 이제 대별이 되겠네요. 자, 얘를 크게 본다면 다시 이렇게 대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한 무리, 이거 한 무리. 철근이 얘 들어갔는데 무리를 이렇게 나눴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는 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콘크리트 슬랩이요, 포장체에 오는 이 하중, 교통하중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이제 저항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얘가 이 온도 변화에 대해서, 뭐 아니면은 다른 뭐 습윤의 변화에서 이 슬랩 자체가 수축 팽창을 합니다. 수축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줄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팽창을 하는데 옆에서 꽉 막고 있으면 압축력이 가요. 줄어들려고 하는데 다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끊어지는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 그 기찻길 보면 기찻길 레일에 가다가 딱 끊어놨죠. 그죠? 그래서
기차 레일이 쭉 가다가 가운데 끊겼어요. 그래서 기차 소리 흉내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차가 쭉 가는 게 아니라 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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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요 레일 끊기는 데에서마다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 간격마다 얘를 끊어놨어요. 이게 수축에 대해서 팽창에 대해서 얘가 줄눈을 가지고 얘를 끊었어요. 얘를 이제 줄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끊어놓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수축 팽창을 하면서 이게 이 교통하중이랑 지금 얘기 안 해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지금 수축 팽창에 의해서 콘크리트 슬랩이 다 어떻게 돼 균열이 가서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콘크리트 슬랩을 잘라요. 뜨문뜨문 잘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슬랩이 그릴 때가 이게 보이려나? 자, 슬랩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얘를 이렇게 또각을 냈다. 그럼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서페이스가 있어요. 서페이스 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층이 이제 나 있는 거죠. 자, 얘가 부피가 그러니까 이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해서 이제 줄여드리려고 해요. 얘가 만약에 줄여드리려고 해요. 이만큼을 줄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요 안에서 줄어들고 요 밑에서 미끄러지면 돼요.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이게 흙 위에 올려 있는 거죠. 흙 위에 올려 있는 슬랩이 올려 있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만큼 그냥 이 위에서 줄어들었다 늘었다 늘었다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사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잘려 있다. 두 개 슬랩을 이렇게 놓을까요? 보이나요? 이 슬랩도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고요. 이것도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는데 여기가 잘려 있어요. 이걸 이제 줄눈이라고 합니다. 자, 줄눈으로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럼 일정 폭을 가지고 얘가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다 요 줄눈에서 어떻게 돼요? 늘었다가 줄눈이 간격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붙어 있으면 줄었다 늘었다 할 게 줄눈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부에서 어딘가 내가 원치 않은 어딘가 깨지는 거예요. 쫙. 그러면 포장 파손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정 간격마다 이게 줄눈으로 잘라요. 자, 이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차가 가면서 이 도로가 이게 잘려있는 도로가 이제 포장이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데 가다 보면 이제 무신경한데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쫄대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채워놓은 듯한 딱 티가 납니다.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차가 이제 콘크리트 포장에 옛날 콘크리트 포장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착 소리가 나요. 이게 줄눈을 지나가면서 타이어랑 소음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이게 소음도 싫지만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줄눈이 없으면 포장 자체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이 포장 슬랩을 수축 팽창에 대응하고자 줄눈을 놓고 잘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줄눈이 슬랩의 취약 구간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줄눈에서 파손의 시작점이 되는 원인으로 제공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 적게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철근을 집어넣어요. 철근을 집어넣어서 자르기를 여기는 이렇게 또막 잘랐잖아요. 뜨문 잘라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르긴 자르는데 자르는 간격을 늘린 거예요. 얘를 처음에 이렇게 잘랐던 걸 크게 나서 여기서 이렇게 길어진 거죠. 여기서 줄눈에서 수축 팽창을 반응하는데 자, 여기에 이 보조기층 흙 바닥하고 얘가 미끄러지면서 프릭션이 생기겠죠. 마찰이. 그러니까 지금 이 슬랩이 있고요. 밑에가 있는데 얘가 늘어나려고 하거나 줄어들려고 하면 이거와 이 밑에와 이 지금 밑에 층과 슬랩 사이에 마찰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마찰이 생겨서 줄어드는 거를 못 줄어들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역시 못 줄어들게 하니까 일쪽으로 지금 이 변이가 전달이 안 되고 가운데 부분에서 깨져버려요. 이 안에서 깨져버려요. 너무 뜨문뜨문 자르면. 자, 그래서 가운데 이 슬랩의 내부가 깨지는 걸 막고자 여기다 철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콘크리트는 여러분들 인장에 대단히 취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찰에 의해서 지금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되면서 생기는 이런 인장력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철근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변이가 원활하게 줄눈까지 일정 이 길이가 짧을보다 조금 더 길어져도 이쪽으로 지금 이 수축 팽창에 대응하는 요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뜨문뜨문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뜨문뜨문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근이 보강 안 된 무분 콘크리트는 짱짱짱짱 짧게 잘라서 했으면 철근 콘크리트 포장 JRCP는 뜨문 자르는 거예요. 그래도 자릅니다. 잘렸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줄눈 포장하고 얘기해요. 자른 거다, 이게. 잘라놓은 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통속이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변이량, 얘가 이게 수축 팽창을 해서 어디까지 얘가 늘어났다가 어디까지 줄어드느냐 이 양은 지금 어떻게 돼요?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만큼은 온도 변화라든가 여러 변화에 대해서 그만큼의 수축 팽창량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어차피 생깁니다. 그거를 줄눈 쪽에 생기도록 유도한 거죠. 이 양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자, 만약에요, 이거를 특정 부분에 생기지 않고요, 길게 놔둬뒀어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에 철근이 없는 상황에서는 특정 부분에 깨지기 시작하면 이 균열 틈이 벌어져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아주 큰 대형의 균열이 생기고 포장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을 철근으로 쫙 보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이해가 늘어날 전체 지금 늘은 양이 델타예요. 그런데 여기에 슬랩 내부에 어떻게 돼요? 이 전체 양이 깨져요. 깨져. 미소하게 깨져. 헤어 크랙으로. 여기에 아주 작은 크랙이 생겨요. 델타가. 델타 1, 여기도 델타 2, 여기 델타 3 생겨요. 쫙 이 표면에 아주 미소한 이런 균열이 지금 수축 팽창에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얘가 과도하게 벌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철근이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소균열로 쫙 분산을 시킨 거예요. 결국은 이만큼은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델타가 생기는데 이걸 줄눈에서 커버를 할 거냐 아니면 썸메이션 델타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분산을 이렇게 쪼개놓을 거냐 이거예요. 미소한 균열로 쫙 쪼개놓을 거냐 줄눈에다가 얘를 모을 거냐 이런 이제 개념의 차이입니다.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절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줄눈 포장은 그 변이를 수축 팽창 변이를 줄눈 쪽에 모은 거고요. 여기는 뜨문뜨문 자르면서 먼 거리까지 이 변이를 전달시켜서 모으려고 하는 거고요. CRCP는 개념적으로 약간 다른 거예요. 줄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줄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포장면의 슬랩에 우리가 허용 범위 안에 있는 지금 미소한 균열 형태로 쫙 균열을 분산시키는 이런 개념을 취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콘크리트 포장에 지금 이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를 한번 정리해서 말로 써본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콘크리트 슬랩에서 차량 하중의 대부분, 거의 전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슬랩의 두께는 차량 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합니다. 아까 30cm 정도인가 했죠. 자, 균열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수축 팽창에 의해서. 인위적인 줄눈의 설치로 균열의 발생 위치를 어디로? 줄눈 쪽으로 전달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줄눈 부위를 다혈바나 타이바로 보강하는 이런 줄눈 포장 JCP나 JRCP가 있고요. 자, 발생하는 균열을 미세균열로 슬랩의 전체에 쫙 분산해서 배치하는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 CRCP가 있다. 개념 발상이 약간 다르죠. 자, 슬랩 내부의 철근의 역할이에요. 균열을 막는 목적이 아니에요. 막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철근의 열팽창 계수와 콘크리트의 열팽창 계수는 속칭 우리 신에 내린 선물이다 할 정도로 거의 같습니다. 그래 이게 열팽창 계수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이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건 철근도 늘어나고 콘크리트 늘어나고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균열을 못 막아요. 다만 뭐를 하는 거냐면 발생된 균열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거는 막아요. 철근이. 그러니까 균열을 이 수축팽창 자체를 막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축팽창에서 오는 과대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막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되는 게 슬램 내부 철근의 주 목적이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약간 넘겨짚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JRCP나 지금 JCP 같은 경우는 줄눈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수축팽창을 전달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슬랩하고 이 밑에 층하고 어떻게 돼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움직여야죠.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 보조기 층과 이 위에 흙이랑 콘크리트 사이에 이 비닐막을 깔아요. 비닐을 막을 깔아서 이게 분리막을 깔아서 물론 그런 목적 말고 또 있겠지만 있죠. 이게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뭐 이제 양생성. 자, 근데 이제 이 분리막을 깔면서 얘가 이 밑에 층과 위층을 떨어뜨리면서 얘가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프릭션을 좀 줄여는 역할을 해야 이 줄눈적으로 균열의 지금 이 발생이 잘 유도가 돼요. 이에 반해서 CRCP는 자유롭게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리막을 설치를 하지 않죠. CRCP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 약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포장 형식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자, 가요성 포장, 강성 포장, 아스팔트 포장, 시멘트 포장이에요. 노체는 공이 같습니다. 그래서 상부 포장 하중을 자중을 지지해요. 근데 포장체 교통하중을 지지하진 않고요. 포장체의 마지막 파이널 기면을 조정하기 위해서 성토하는 그냥 구조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주요 사용 재료는 토사도 쓰고요. 암계, 암버럭 이런 것도 쓰고요. 뭐 허용이 된다면 건설 폐기물 중에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검증이 된 것들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합니다. 뭐 저기에 표현 좀 폐기물은 아니죠. 건설에 나오는 부산물 뭐 이 정도를 폐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가 돼서 처리해서 폐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립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한다. 자, 노상은 교통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토사를 일반적으로 쓰고요. 좀 부족한 경우에는 안정처리해서 쓰기도 합니다. 안정처리하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 조금 더 노상의 성질을 좋게 뭔가를 개량을 했다 이런 얘기. 뭐 가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석회가루랑 흙이랑 좀 섞어서 넣으면 딱딱해질 거 아니야. 시멘트 가루를 조금 넣으면 딱딱해질 거 아니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 처리를 해서 노상을 쓰기도 한다. 자, 선택층은 지금 두 가지 다 같아요. 동결 기표합고 배수기능 필터 기능을 주 목적으로 쓰고요. 그래서 주로 쇠석 이런 돌을 깨서 만든 자갈 이런 쇠석을 지금 쓴다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동상방지층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자, 보조기층 지금 아스팔트 포장에서 교통하중을 분산을 하는 역할, 그리고 선택층의 역할을 일부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조기층은 기층을 보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허벅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강성 포장에서는 힘을 직접적으로 받기보다는 슬랩의 균일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랩이 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보조기층의 역할이에요. 일반적으로 쇠석 많이 쓰고요. 링 콘크리트를 쓰기도 합니다. 자, 기층 뭐또 없고요. 중간층 있을 필요도 잘 없고요. 뭐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균일한 지적을 만들면서 여기 아스팔트층 일부 깔 수도 있어요. 자, 기층 교통하중을 지지 전달 및 보조기층의 요철을 점용해요. 힘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BB, WB, CTB 뭐 있는 건 뭐냐면
뭐 약자, 블랙 베이스, 화이트 베이스, 뭐 시멘트 트리티드 베이스 이런 뭐 뭔가의 지금 뭐 재료, 그러니까 이런 거 기층 재료가 이런 거 아스팔트 콘크리트라는 여러분들 표현으로 시꺼먼 거 이런 거 굵은 거 있어서 그런 걸 기층을 쓸 수도 있고요. 시멘트를 좀 섞어서 기층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좋은 자갈 이런 거를 갖고 여러분들 뭐 이런 입상 재료를 갖고 기층 재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중간층 교통하중을 지지 분산시킨 거고요. 이 재료는 지금 중간층은 대부분 아스팔트로 지금 씁니다. 표층 교통하중을 지지 분산하고요. 환경하중에 저항하고요. 쾌적한 주행성 확보를 다 공의하는데, 자, 여기 있는 표층은 이 콘크리트 슬랩 강성 포장은 힘을 여기서 거의 다 받는 거고요. 여기는 힘을 일단 받아서 밑쪽으로 이제 전달시키면서 힘을 받으면서 전달시키는 이런 겁니다. 자, 이쪽은 아스콘을 쓰고요. 여기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쓰죠. 그래서 요 표층 재료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아스팔트 포장이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냐 이렇게 대별되고 있고요. 자, 마모층은 기능적인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평탄성 확보, 미끄럼 저항성 확보, 표면층 보호 뭐 이런 걸로 기능성을 들어가서 저기 뭐 슬러리실 말고도 무슨 실링 하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요 마모층은 그렇게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모층만을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표층이 마모층의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이제 특수한 경우 교면 포장 이런 경우는 마모층 역할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서 조금 틀리고 일반론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포장 형식을 지금 아스팔트 포장과 강성 포장을 이제 비교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교가 몇 가지를 하면 이제 오늘 수업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있는 표는 조금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그냥 교과서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오픈된 자료에 있는 이런 자료를 지금 이제 끌고 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보통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주관적인 것도 있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공학적인 걸 떠나서 나는 콘크리트 포장만 가면 차가 달리는데 시끄러워서 도대체 뭐 짜증이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자, 아스팔트 포장을 가는데 너무 시커멓고 막 정신없고 어떨 때는 무들푸들하고 그래서 나는 싫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의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런 거와 조금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가요소 포장은 하중 전달은 각각 층을 다층 구조가 하중 분단하고요. 여기 슬랩이 거의 전적으로 분단하고요. 수명은 10년에서 20년, 30년, 40년. 자, 이게 뭐 그냥 이게 비교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덧씌우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를 1차적인 포장 수명, 그러니까 대단히 보수가 들어가기 전까지를 포장의 1차적인 수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한다면 이 아스팔트 포장은 한 10년 이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여기 있는 것처럼 3, 40년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은 지금 최근에는 아스팔트 포장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가 물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 드릴 부분이 상당히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포장체의 수명이 상당 부분 옛날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유지보수 특성은 어떻게 되느냐? 한 5년마다 덧씌우기를 한다 했죠. 지금 5년 정도 이렇게 짧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 구체적인 자료를 5년 이상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대단히 보수 전까지는 유지 관리할 게 거의 없어요. 하지만 국부적인 파손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국부적으로 깨졌을 때는. 여기는 국부적으로 파손이 돼도 고치기가 쉬워요. 고치기가 쉬워요. 자, 시공성, 단구간 시공이 가능하고 조기 교통 개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국부적인 파손에도 대처가 쉬워요. 근데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뭐냐면 장비 자체가 대형의 장비가 필요하고
콘크리트 슬랩을 오래 굳혀야 되잖아. 양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 시공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시공성 때문에 이 콘크리트 포장은 대형의, 그러니까 국도라든가 고속도로 이런 쪽에 신설 포장, 긴 연장을 가는 신설 포장 쪽에 조금 이제 쓰려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국부적으로 교통개방, 여러분들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포설한 후에 한 8시간 정도 지나면 교통개방 가능해요. 그 더 짧을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물론 얼마나 애를 빨리 시키느냐 이런 문제고요.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무조건 교통개방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굉장히 단시간에 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여러분들 도로 보면 뜯었다 하수도 메꾸고 다시 덮고 뭐 이런데 뭐 한 달씩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국부적인 유지 보수도 좋고 이런 시공하는데 교통개방 시간도 타이밍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시가지 있는 도로만 놓고 본다면 거의 100% 아스팔트 포장이죠. 이런 이 유지 관리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고요. 자, 미끄럼 저항성은 시공 초기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는 기본적으로 원유에서 석유 쪽에서 나온 거예요. 미끄덩미끄덩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하고 만나면 아주 미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스팔트 포장 처음에 넣으면 아주 까만색이 아주 예쁩니다. 그런데 이 평탄하고 아주 좋죠. 승차감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날 비가 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감속하십시오. 아스팔트 포장에,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난 아스팔트 포장은 좀 덜한데, 시공 초기에는 미끄럼 저항성이, 특히 시공 초기 강우가 있으면 미끄럼 저항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좀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는 오히려 시공 초기에 좋아요. 여러분들, 이 포장 슬랩의 표면을 특별히 처리하지 않고 쫙 한다면, 우리 피니셔빌리티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마감,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요새 이 시공성이 좋아서 면이 정말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미끄러워요. 그래서 일부러 긁어 놓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타이밍에 긁어요. 그래서 이제 미끄럼 저항성을 확보해요. 그래서 시공 초기에는 오돌토돌 잘 미끄럼 저항성이 좋습니다. 적용성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모든 집안 조건에 적용 가능한데요. 그런데 지금 이 콘크리트 포장은 연합 집안에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웁니다. 왜냐? 강성이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연합 집안이 주저앉아 버리면 슬랩 자체가 따라서 모양을 변하면서 주저앉지 못하고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등치마에 대응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합 집안에는 이 강성 포장, 콘크리트 포장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지금 그에 반해서 여기는 뭐 연합 집안에도 뭐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연합 집안이 있는 도로, 연합 집안이 있는 구간에서 도로는 가급적이면 뭘로 하느냐? 지금 아스팔트 포장 형태를 취한다. 이런 게 집안 특성 때문에. 자, 사용성은 어때요? 주행성 양호하고요. 소음 적고요. 차량에는 소성 변형,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패이는 건데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소성 변형 있고요. 자, 여기는 소음에 대한 승차감 안 좋고요. 적설 시 굉장히 결빙이 빨리 되고요. 헤빙도 좀 늦고요. 반사도가 높아 시야를 방해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성을 본다면 나머지 다 떠나서 이용자 입장에서만 딱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고 적게 들어갔고 어쩌고를 다 떠나서 아스팔트 포장 달리는 게 좋아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달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만 딱 놓고 본다면 아스팔트 포장이 좋죠. 저도 아스팔트 포장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포장, 고속도로 상황에서 콘크리트 포장 있는 구간을 쫙 가다 아스팔트 포장을 탁 가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와, 내 차가 이렇게 조용했었나? 그만큼 이제 콘크리트 포장이 소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자, 재활용 실적, 이건 재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 재활용적 물음표 쳐놓은 거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재활용한다는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계가. 여기는 지금 이 아스팔트 포장에 지금 이제 있는 거를 다시 긁어서 아스팔트를 다시 만들어요. 이게 재생 아스콘인데,
그래서 이 재활용된 리사이클링된 아스팔트를 의무적으로 어떤 조건이 될 때는 의무적으로 몇 %까지 쓰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요. 많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공실적은 국내 포장의 주종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 기억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90%인가요? 그런데 이거는 시가지 도로하고 다 이렇고요. 고속도로하고 국도만 놓고 본다면, 이건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자신이 없네요. 반반? 고속도로만 놓고 본다면 반반 정도 되나요? 아스팔트 포장이 좀 더 많나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검색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고속도로나 국도 쪽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 아까 이런 특성 때문에 쫙 쓰이고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하중 자체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받는 이런 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두의 바로 옆에 있는 특성. 근데 연학 지반에 있는 이런 쪽이 아니라 이런 인접한 도로. 아니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콘크리트 포장. 아니면은 여러분들 시공하기에 딱 해서 유지관리에 좀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농로?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간이 포장의 형태이긴 하지만 콘크리트 슬랩을 그냥 쭉 쳐서 경운기 다니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쪽? 여러 가지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장단점을 이제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지금 본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있는 거를 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처음에 이제 도로 설계를 할 때 여기를 아스팔트 포장을 할 거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할 거냐를 이 포장 형식을 결정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포장을 하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기술자의 공학적 판단, 엔지니어링 저지먼트로 이런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 끝났는데 어차피 끝에 싹 잘 꺼졌는데 또 잘 켰는데,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 포장공학 개론의 전반부를 마칩니다. 뒤에 보시면 해야 될 게 아직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이어서는 포장의 전반적인 개론 부분을 다시 한번 쭉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